선택. 선택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잘해주고 우선 단계 맛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쏘곤쏘곤 잘해주면은 그냥 홀딱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울고불고 난리도 나고 뭐 그러면 또 양쪽이 또 문제가 많죠. 내가 살자고 옆구리 찔렀냐 네가 뭐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모두가 판단 미스입니다. 많은 경우에 뭐 제가 즐겨하는 농담으로는 결혼은 애초에 판단력이 부족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결혼에 대한 아주 냉소적인 농담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판단 미스 중에서도 잘해야죠. 판단 미스를 하더라도 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인간살이 중에서 사람 볼 줄 알면은 거의 다 보는 겁니다. 논어라는 책이라든지 육아의 경전 같은 걸 읽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람 보는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 판단하는 법.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기서 제가 하나 소개해드린다면은 시기소유, 관기소유, 찰기소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그 사람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를 보고 어떤 과정을 밟아나가는가를 보고 어디에 도착하면 편안해하는가를 봅니다. 요 세 가지를 보면 절대 사람은 자기를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우선 보이는 달콤한 말들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고 어떤 과정을 밟고 어디에 도착해서 만족하는가 뭐 여러 주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살펴보는 눈만 가져도 사람에 대해서 크게 잘못 판단하는 일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눈을 가지지 못하면 정말 소자 쫓다가 남편감 놓친다든지 제 올바른 파트너, 사업 파트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상의 파트너도 올바른 파트너를 잡아야 되거든요. 놓치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구사, 요 네 번째 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요 5가 임금짜리인데 사도 임금짜리 가지고 버금가는 옆에 있으면서 이것도 둘 다 양이잖아요. 세력이 맞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는 경계를 했습니다. 따름에 어둠이 있으면 흉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왕이나 주동자를 따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주동자에게 사람의 마음이 쏠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주동자의 뜻에 따르도록. 그런데 맞먹는 자리에 가 있다 보면은 어떤 경향이 생기느냐? 쥐가 옆에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면서도 자기한테 모든 사람의 뭐 신망이라든가 인심이 쏠리기를 바래요. 그게 어둠이 있는 거예요. 따르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동자한테 힘이 안 갑니다. 주동자한테 힘이 안 가면 일 전체가 어그러집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동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서 자기한테 돌아올 신망을 뺏어가는 사람을 엄청 싫어합니다. 경계를 하게 되죠. 그럼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이 전반적으로 깨지는 상황을 경계합니다. 따를 때는 자기가 주동자가 아니고 말하자면 따라가 주는 존재일 때는 주동자에게 모든 사람의 어떤 찬사나 신망이나 이런 것들이 쏠리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조광조 드라마도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조광조라는 분이 개혁을 성공했을 때 임금의 총애를 받고 그래서 아주 큰 성과를 이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조광조가 실패를 하고 사약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인심이 조광조한테 쏠려버렸어요. 조광조가 워낙 정치를 잘하니까 나가면 백성들이 그냥 길바닥에 엎드리고 마치 임금 우러르듯이 우러르는 모양이에요. 임금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쾌할 거예요. 그거. 그렇죠? 조광조 같은 분이야. 조광조 같은 소년이야. 전혀 자기에게 그렇게 인망이 쏠리기를 기대 안 했는데도 그랬는데도 백성의 인심이 그렇게 쏠리니까 모함을 하잖아요. 나무잎에다 꿀물로 이제 글씨를 써가지고 주초유왕이라고 조씨가 왕이 된다 합하면 이런 글자를 써가지고 임금한테 경계심을 일으켜서 결국은 조광조가 사약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있습니다. 주동자가 아니고 약간 따라주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걸 경계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자기에게 쏠리는 것이 아니라 공이 주동하는 사람에게 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도록 해주는 것, 이것도 따르는 사람의 도리로서는 우리가 음미해둬야 될 만합니다. 지금 정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개혁의 주체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에게 힘이 가도록 해주는 것도 따르는 사람의 도리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배울 만한 점일 겁니다. 제일 마지막 교의 효사를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뭐냐면은 제일 마지막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붙잡아 묶어놓고 또 동여맨다. 붙잡아 묶어놓고 또 동여맨다. 따르는데 아주 그냥 찰싹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못 도망가게. 붙잡아 묶어놓고 또 동여매서 절대 안 떨어지게 완전히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건. 이건 어떨까요? 좀 지나친 겁니다. 지나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개 끊고 도망갑니다. 이렇게 사람하고 따르는 관계에서 붙잡아 묶어놓고 또 동여매려고 하면은 그 사람 못 견디고 도망가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방목형이 좋습니다. 노아 먹인다고 그러죠. 울타리를 안 보이는 데다 쳐두는 게 좋아요. 마음대로 좀 넓게. 서로 울타리를 안 보이는 데다 쳐놓고서 노아 먹이는 게 좋습니다. 서로 방목형으로. 그냥 뭐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불을 켜고 해봐야 그래야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그러니까 후계지 내종 유지라고 그래서 이제 묶어놓고 또 동여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인간관계 따름에 있어서는 너무 지나친 거죠. 지나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따름의 도리에서는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자 같은 분은 오직 붙잡아 묶어놓고 또 동여매는 식으로 해야 될 건 하나가 있대요. 딱 하나가. 어디냐? 자기가 선을 따르는 데는 절대로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좋은 일을 따르는 것. 거기는 붙잡아 묶어놓고 또 동여매듯이 언제나 선과 떨어지지 않도록 그건 해야 된대요. 그것만 빼놓고 사람 인간관계에서 붙잡아 묶어놓고 또 동여매는 식의 관계는 지나친 따름이다.